신장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 PPT 한번 보실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69조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헌법 수호 의무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 헌법 수호 의무가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규정이냐?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즉 헌법수호 책무는 그냥 말로 선언되는 게 아니라 직접 집행을 해야 되는 의무라는 겁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대통령실 역할은 대통령을 무조건 호위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실처럼 개인의 대통령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책무를 지닌 대통령 직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정면으로 위협하고 민주적 질서를 훼손한 중대 사태인데요. 지금 특검을 통해서 계엄 선포의 경위, 뭐 이런 부분들을 수사를 통해서 형사 책임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형사 책임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주셨고, 오전 답변에서 우리 비서실장님께서도 별도의 조직을 검토할 수 있겠다. 즉 형사 책임 이외의 행정 책임 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형사 책임은 좁고 깊게 반드시 그리고 엄격하게 묻도록 해야 되고, 행정 책임이나 미래를 위한 권고와 대비는 넓고 세세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수사의 시간은 지금 왔지만 진실의 시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는 크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식 모델이고 하나는 남아공식 모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식 모델은 형사처벌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던 모델입니다. 모두 말하자면 국가공동체를 배신한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진실을 규명할 거냐. 남아공은 진실과 화해 모델이라고 해서 진실을 말하라. 그럼 우리가 포용해 줄게. 자, 근데 우리는 둘 다 하고 있죠. 특검을 통해서 형사 책임도 지게 하고. 근데 진실의 시간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대통령께서도 이 다음 PPT 보여주세요. 대통령께서도 야5당 그리고 광장 시민연대와 함께 올해 2월달, 4월달, 5월달 세 번에 걸쳐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형사책임 이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다시는 윤석열 같은 정권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는 대책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약속했던 반헌특위 구상을 어떻게 이행을 하실지, 어떻게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독일의 연방헌법수호청이라는 기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안보실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올해 5월 달에 독일의 제1야당이 AfD입니다. AfD. 제1야당. 여당이 되느냐 마냐 했던 제1야당인데 헌법수호청에서 여기를 우익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지위기 바탈할 수 있고요.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할 수 있고, 나아가 정당 해산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이런 결정을 한 건 뭐냐. 2024년 우익범죄가 전년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했어요. 인종차별적 발언, 혐중 발언하는 우리나라의 어느 정당도 생각이 납니다. 무슬림에 대한 혐오 조장, 소수자 배제, 반헌법 활동을 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경쟁 상대가 아닌 의회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이 됐습니다. 이런 정치 세력이 집권하게 될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자취를 감추고 더 이상 투표를 통해 해당 세력을 해산시킬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AfD는 지금 헌법수호청의 조사를 받고 이후에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성호 장관께서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었을 때, 하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이것은 최종적 장치다. 그런데요, 봅시다. 헌재에서는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를 살필 때 정당 대표,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등이 공식적 발언, 그냥 강령만으로가 아니라 공식 발언이 어떠했는가, 정당의 이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당원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를 살펴보라고 했고요. 또 헌법재판소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다음 PT 보여주세요. 당대표의 활동, 정당의 활동은 뭐냐? 당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원, 이 사람들 활동이 정당의 활동이라고 봐요. 이분들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났느냐 하면 정당 해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예, 그 다음 보실까요? 자, 보세요. 정광훈 집회에 가서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부터 시작을 해서 부정선거 음모론부터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정광훈 집회 가 계세요. 그 다음에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방해 행위하러 국민의힘 다수의 의원들이 그 앞에 가 있었습니다. 관저 앞에. 주요 활동하는 사람 국회의원들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버젓이 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대통령님을 만나고 와서 하나로 뭉쳐 싸우자. 이재명 시정연설 이번이 끝이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다시 정권 되찾아야 돼.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요? 내란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내란 선동의 선거 불복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전광훈 세력이랑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적 기본 질서를 주요 활동가들이 어기고 있다.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있다면 보충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이건 뭐냐? 인적 교체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 윤석열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집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인적 교체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우리 로텐도르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저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직접적 이행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견결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반헌법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실의 시간을 갖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 정당 해산 심판,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의원님 위원장님 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장식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 엄벌하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대통령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거기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불과 몇 개월 전에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다짐하면서 옷깃을 더 바투잡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 서명하셨던 걸 거론해 주셨는데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전 충실하게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방헌법 수호청과 관련된 말씀 주셨습니다. 헌법 수호와 관련된 것은 모두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평가하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혜롭게 논의하셔서 결과를 주시는 대로 충실히 따를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말씀 올립니다. 자료 요청하실 거 있다고요?